대통령도 이제는 헌재에서 한판 붙자고 시비를 거는 거라고 민주당이. 민주당 왜 위헌정당인가? 세 번째, 국가안보 와해를 초래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주당이요 최근에 간첩적 개정을 반대했습니다. 이거는 국제사회에 알려져야 되는 거예요. 위구르 인권유린, 티베트 인권유린, 그 다음에 대만 침공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 러우 전쟁에 부품되고 있는 중국 공산당, 건설 장비되고 있는 중국 공산당, 전 세계 해킹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이 미국의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그 중국 공산당의 위협이 우리나라도 있는데, 미국에도 드론 날리고 난리거든요. 중국 유학생들이. 우리나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항공모함이 있는 거기에도 드론 날리고 그렇게 잡혔죠. 그래서 간첩죄를 개정하자고 하니까 알겠다고 해놓고 민주당이 또 말 바꿔서 안 하겠다. 이 왜 그런 걸까요? 지금 이 나라의 안보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간첩들이 활기를 치고요. 삼성의 기술을 빼가고 군사 기밀을 빼가고 난리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우리나라의 민주당은 간첩죄 개정을 반대할까? 적국 말고 외국을 위해서 이적 행위를 한 사람도 처벌한다라는 게 간첩죄 개정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 와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탔었던 항공모함을 불법 촬영한 중국인은 누구로 나타났냐? 우수 공산당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타임라인이 우연이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이 지금 트럼프 당선 때문에 위험해졌어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전 세계에 개입하고 있는 것들이 막 걸리고 있어. 근데 대만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제 좌파들이 넘칠수록 중국 공산당이 좋거든. 근데 여기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항공모함을 촬영한 중국인이 결국엔 우수 공산당원으로 지금 밝혀졌단 말이에요. 며칠 전에, 이틀 전에. 근데 민주당이 이 타이밍에 딱 간첩법 개정안을 반대를 해. 이게 우연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이거는 반국가 행위를 한다고 낙인을 찍고 헌재에서 마지막 승부를 보자라는 거예요. 누가 대한민국인지. 그리고 그 공을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도 돌린 겁니다. 일정 부분을. 지금 우리나라 해군 사병이 1,000만 원에 중국에 한미훈련 기밀을 넘기는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간첩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 얼마 전에 정보사의 군무원이 화이트 요원, 블랙 요원 명단을 중국인한테 넘겼고 휴미트 절반이 발각되어서 북한에서 곡사포로 처형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국가안보 정보기관이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국정원도 제 역할 못하고 문재인이 다 물들어나서. 지금은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이 순간을 살았다면 저는 똑같은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장담합니다. 왜? 똑같은 위기 속에서 똑같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이 민주당은요 왜 위헌정당인가? 대한민국 안보를 와해하고 있는데 이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종북 주사파와 결탁을 하고 있다. 이게 과언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 최재형 북한에서 내려온 것이 확실히 되는 주체 사상은 인민의 혼의 안에서 살아 숨쉬는 영원한 에너지다. 뭐 이상한 소리 한 최재형. 이 사람은 촛불 행동이랑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촛불 행동의 김민웅은 민주당의 김민석 최고위원의 형입니다. 외곽에서 활동을 하고 탄핵 군부를 떼고 국회 안에서는 이자들이 탄핵 청문회를 열고 이런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세트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넘어가고요. 우리나라 산업 자체가 지금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전부 다 중국한테 다 역전당했습니다. 자, 점유율 보시고요. 통신기기, 선박,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모조리 다 따라잡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중국한테 속국이 되느냐 마느냐 그 기로에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각성하라. 중국의 속국으로 되도록 내버려 둘 거냐? 자유 대한민국으로 국익의 결단을 해서 살릴 거냐? 조선도 중국한테 밀리고 있다. 67대 20. 철강 저가에 중국이 덤핑을 때려가지고 우리나라 철강업체 다 죽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분쟁이 일어날 거 알고도 최근에 뭘 꺼냈냐? 중국의 저가 철강에 관세 부과를 검토했어요. 어제입니다. 어제 아주 중요한 기사가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뭐죠? 대한민국의 보수 대통령 날려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상황이 지금 신중이냐 반중이냐 글로 가는 거라고. 자, 그럼 윤석열 대통령 반도체 관련해서 뭐 했냐? 네덜란드랑 외교 잘해서 네덜란드 ASML 최대 노광장비 기업, 전 세계 노광장비 90% 공급, 한 대 5천억, 연간 100대만 생산하는 ASML로 쓰면 반도체 안 들어갑니다. 근데 이 ASML이 있는 네덜란드랑 외교를 잘해서 당선되고 그 해부터 관리를 잘해서 반도체 R&D 센터 투자를 해달라고 해서 우리나라한테. 그래서 결국에는 올해에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ASML 최초로 해외에 R&D 센터를 짓게 됐는데 그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다. 철저히 미국이 주장하는 반도체 디커플링 속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공급망 불확실성 속에서 ASML을 우리 쪽으로 끌어오는. 삼성이 지금 파운드리 시장에서 점유율 딸리니까. 이런 국익적인 애국적인 행보를 하고 있던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화웨이 전수조사까지 했다. 문재인은 이거 거부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화웨이 전수조사 해달라는 거 문재인은 거부했거든요. 외교 분쟁 생길 거도 알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4월에 국정원한테 시켜가지고 화웨이 장비를 우리나라 정부기관이 얼마나 쓰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했어요. 이런 것도 알아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대미 투자를 확대해서 세계 1위, 미국에 투자한 세계 1등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전체적으로 글로벌주의, 세계주의, 친미, 자유국가 속으로 들어가서 자유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자유국
국가의 코너스톤 역할을 했던 게 윤석열 정부라고. 이 나라가 안보가 어려워? 그럼 방산 수출해줘. 이 나라가 전력이 딸려? 그러면 원전 수출해줘. 이 나라가 반도체가 없어? 그러면 반도체 제공을 해줘. 대한민국 없으면 이 전 세계 자유 문명이 굴러가지 않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문재인이는 거기서 다 탈피를 했고, 그 다음에 일본과의 관계를 잘해서 불화수소 의존도를 중국에서 일본 쪽으로 돌렸습니다. 우리가 중국이랑 외교 분쟁이 생기면 반도체 수급이 끊길 뻔했거든요. 중국한테 이렇게 되면은. 근데 한미일 동맹이 강건하기 때문에 일본 쪽으로 돌린 거예요. 대한민국의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대비해가지고 이런 거를 다 해놓은 대통령입니다. 어디 이런 대통령을 탄핵하냐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또 뭐 했냐. 문재인과 이재명은 중국의 셰셰, 대만의 셰셰, 뭐 중국은 삼봉오리 이런 집단이 어떤 정책을 했는가 제가 보여드렸고,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을 긍정하는 정신을 우뚝 세우고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해양 세력 가운데 네트워크 가운데 대한민국을 밀어넣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모자라서 대한민국에 참 우리나라 보훈처가 이때까지 잘 못해가지고 참전 요원들도 소홀히 돼가지고 옷도 제대로 된 거 못 입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국가보훈부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의 이 군 기관 같은 것도 살려놨어요. 이런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물론 이때까지 보수 정권이 하던 거에 연장선상에 있는 거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국회.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요, 제3장 국회 40조에 보면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죠. 이런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이 있어. 국회, 너네 책임이 있다고. 여러분 논쟁에서 지지 마십시오. 감히 헌법을 위반하는 내란죄를 저질러 계엄령? 노노노. 이미 국회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한을 남용하고 오용했습니다. 무한대로 탄핵 시도를 했거든. 그러면 헌법상 대통령한테 있는 권한인 계엄령 선포를 왜 하면 안 되는데, 너네가 먼저 2년 반 동안 대통령 바지가랑이 붙들고 탄핵 시도를 22번을 했으면 윤석열 대통령도 그에 합당한 헌법에 명시된 자신의 권한을 쓰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헌법의 골자라고. 그러면은 국회는 권한은 남발했는데 어떤 책임을 졌나 봐야지.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을 따라 직무를 행하고 그 지위를 남용하여서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부정부패 비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만큼 권한이 세면은 그만큼 책임을 지라는 거지. 그 책임을 안 지면은 위헌정당.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어이 민주당, 청렴의 의무를 지켰어?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과 관련된 사법 리스크가 이렇게 많아요. 송영길 돈봉투 뿌리고 막 난리가 났죠. 그죠? 최근에 관련자들 유죄 판결 받고 난리야. 이재명 위정교사, 선거법 위반, 대장동, 백현동, 법인카드, 성남FC 뭐 끝도 없이 이어지죠. 그죠? 근데 최근에는 이화영 녹취록이 터졌는데 김성태가 사실은 이재명 사법 로비하는데 돈을 냈다. 누구한테 했을까요? 권순일한테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게 녹취록이 터졌고 입법부와 사법부의 사법농단과 입법농단이 버젓이 있는데도 처벌받지 않는 이 나라가 국가 비상사태 안에 있는 게 아니라면 어떤 나라가 비상사태 안에 있는 겁니까? 그리고 이러한 집단은 종북 주사파와 놀아나는 집단이다. 이런 식으로 커렉션이.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이 대만의 사례를 봅시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메시지를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도 보면요, 보수주의자들이 한국 상황을 잘 모르고 민주주의 위협받고 있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거 빨리 바로잡아야 됩니다. 이게 대만과 한국의 사례와 이런 거를 역사의 사례를 막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만 같은 경우에 2달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총통견제법 대법원위원이라면서 대만 헌재에서 국민당이 입법 폭주를 할 때에 기각을 때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라이칭더가 새로운 민진당 반중 정당이 총통을 배출했죠. 올해. 근데 국회는 우리랑 비슷한 거예요. 국민당이 제1야당으로 의석수를 많이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야당 국민당 친중이거든요. 반중 라이칭더를 계속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입법 시도를 했냐면은 총통견제법. 자, 첫 번째, 우리가 원할 때 총통은 국회에 나와서 소상히 모든 걸 다 설명해라. 두 번째, 대만의 국민들은 국민당이 요구를 할 때에 정확한 팩트를 제시해야 된다. 이거 보면 입법 독재법이거든요, 이게. 근데 그게 대만 헌재에서 위헌으로 선언이 되면서 기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반중 라이칭더 총통이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받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이런 메시지를 던져야 됩니다. 지금의 시대 정신은 반중이다. 트럼프 당선 이후로 1번부터 7번까지 다 반중이다. 관세를 때려도 반중이고 장벽을 세워도 반중이고 마약이 들어오는 것도 반중이고 모든 게 다 반중이다. 트럼프는 부정선거 규명도 반중이고. 근데 지금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일본, 대만, 대한민국이 너무 필요한데 대만과 대한민국의 거대 야당이 폭주를 하고 있다. 친중 정당들이.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연설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대만은 일단은 이 위기를 벗어났는데 지금 우리랑 상황이 비슷한 겁니다. 대만이 지금. 마지막입니다. 왜 한국을 지켜야 되는가? 그럼 전 세계는 한국은 코너스톤입니다. 대한민국 없이 반도체 없고요.
글로벌 공급망 없고 대한민국 없이 원전 시장 확대 없고 대한민국 없이 러시아랑 중국의 원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위협할 수 있는 방안 없고 대한민국 없이 미국의 조선업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 없고 물론 제가 좀 과장을 섞었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대한민국의 도움이 없이 한미일 공존 없고 대한민국 없이 인도태평양의 대전략은 없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가치 미국이 그리는 오키나와 괌, 대만, 필리핀을 잇는 사슬이 무너지는 거예요. 친중 국가로 떨어지는 순간부터 오키나와 괌, 대만, 필리핀, 대한민국을 잇는 사슬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대러시아 전략 위협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북극해 북한을 잇는 큰 프로젝트를 지금 그리고 있는데 대한민국 없이는 북한을 잡을 수가 없고 러우 전쟁 다음에는 폴란드와의 전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대한민국의 한 축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러시아 견제도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대한민국은 2023년 최대 대미 투자국입니다. 삼성, SK, 현대, 하나 등 전 분야에 걸쳐서 전 세계 시장을 선도했었던 기업들이 있는 곳이 대한민국이라고. 대한민국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대한민국이 쓰러진다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악랄한 중국 공산당과 북한의 전체주의 체제에 자유문명 보루 중에 하나인 대한민국의 쓰러진 선례가 남게 되면서 세계 3차 대전으로 가는 겁니다. 이 내용을 갖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요, 대국민 담화문과 전 세계 대상으로 지금 발표를 해야 됩니다. 깃발을 들면은 따라 나설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눈치 보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 역사와 대한민국 국민들과 대한민국 미래 세대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어려운 때지만은 결단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